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거울 보다가 내 치아 왜 이렇게 누래졌지? 하고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치아 미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치아가 누렇게 되는지, 미백은 어떻게 하는지, 또 안전한 건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치아는 왜 누렇게 될까? 치아색이 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외인성 변색. 쉽게 말하면 겉에 묻어서 생기는 착색이에요. 커피, 차, 와인, 카레, 담배, 심지어 구강청결제인 클로르헥시딘까지 이런 음식이나 생활 습관 때문에 치아 표면이 노랗게 갈색으로 변색될 수 있어요. 두 번째, 내인성 변색. 치아 속 구조 자체가 변색되는 경우예요. 대표적으로는 테트라사이클린 항생제를 임산부나 어린이가 복용하면 치아가 회색, 갈색으로 착색되는 테트라사이클린 치아 변색이 나타납니다. 굴소를 과다하게 섭취해도 얼룩덜룩한 흰색, 갈색 반점과 함께 표면 결손이 나타납니다. 외상을 받았거나 충치가 있거나 신경치료를 받은 다음에도 치아가 검게 변색이 돼요. 치아가 노화가 진행되면 겉범낭질이 얇아지고 속 상아질색이 비쳐서 노랗게 보이기도 합니다. 즉, 변색 원인을 알고 접근해야 효과적인 미백이 가능해요. 2. 치아 미백의 원리. 자, 그럼 치아가 어떻게 하얘지는 걸까? 치아 미백의 핵심은 바로 과산화수소나 카바마이드 퍼옥사이드라는 약재입니다. 첫 번째, 화학 반응. 미백제가 치아에 닿으면 산소가 포함된 활성 라디칼이 생겨요. 이 라디칼들이 치아 속의 유기물 색소와 반응해서 긴 색소 분자를 잘게 쪼개버립니다. 색소가 잘게 쪼개지면 빛을 반사하는 방식이 달라져서 치아가 더 밝고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겉만 하얘지는 게 아님. 단순히 표면 때를 벗겨내는 게 아니라 범낭질의 미세한 틈을 타고 들어가서 상아질에 남아있는 색소까지 분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세정이나 연마로는 해결 안 되는 내인성 변색도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한 거죠. 세 번째, 농도와 시간의 관계. 고농도의 약재를 짧게 쓸 수도 있고 저농도의 약재를 오래 쓸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최종 효과는 비슷하지만 고농도는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는 대신 치아 시림이나 잇몸 자극의 위험도 증가해요. 3. 치아 미백의 종류. 치아 미백은 방법이 다양합니다.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자가 미백. 치과에서 맞춤 트레이를 만들어주고 집에서 젤을 넣고 착용하는 방법이에요. 주로 카바마이드 퍼옥사이드 10% 같은 비교적 낮은 농도의 약재를 사용해요. 장점은 집에서 편하게 꾸준히 하면 효과 좋아요. 단점은 하루 30분에서 2시간씩 2주 이상 꾸준히 해야 하는데 환자의 협조도나 여건이 부족하면 효과가 떨어져요. 시린 증상이 60에서 70% 정도에서 나타나기도 해요. 두 번째, 전문가 미백. 치과에서 고농도의 과산화수소를 쓰고 빛이나 레이저를 이용하기도 해요. 장점은 효과가 빠르고 즉시 나타난다는 점이에요. 치과에서 직접 진행하니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도 있어요. 단점은 자가 미백보다 비용이 높고 고농도 약재로 인해 잇몸 화상이나 시린 증상이 발생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세 번째, 일반 시중 제품.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파는 미백 치약, 미백 스트립 같은 거예요. 보통 3% 내외 과산화수소 성분이라 치과용보다 약해요. 장기간 써야 효과가 조금 있고 하지만 부작용도 고려해야 해요. 네 번째, 기타 방법. 미세 연마술이 있어요. 범낭질을 산성물질과 연마제로 살짝 갈아내서 얼룩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신경치료받은 치아가 검게 변하면 실활치 미백을 해요. 신경치료한 치아 내부에 과봉산 나트륨이라는 약재를 넣어서 하얗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4. 전문가 미백 과정. 그럼 치과에서 받는 전문가 미백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첫 번째, 사전 검사. 현재 치아 색상을 측정하고 변색의 원인을 확인해야 해요. 방사선 사진으로 치수신경 상태도 확인합니다. 충치, 시린 증상, 잇몸 질환이 있으면 미백 전에 먼저 치료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잇몸 보호. 고농도 과산화수소는 잇몸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치과에서는 미백 전용 레진이나 보호제를 발라서 잇몸을 차단합니다. 세 번째, 미백제 도포. 15에서 38% 과산화수소 젤을 치아에 바릅니다. 경우에 따라 레이저나 특수광을 쏘아 반응을 촉진하기도 하지만 꼭 필수는 아니에요.
네 번째, 작용 시간. 보통 15분 3회 반복하거나 20분 2회 반복하기도 해요. 환자의 치아 상태에 따라 1회 방문으로 끝내거나 2에서 3회 내원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무리 및 평가. 약재를 제거하고 치아색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비교합니다. 필요하다면 집에서 추가로 하는 자가 미백을 병행하기도 해요. 즉, 전문가 미백은 빠른 효과 치과 의사 관리라는 장점이 있지만 비용이 자가 미백보다 높고 치아 시림, 잇몸 화상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5. 치아 미백의 부작용과 안전성.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안전한가요? 일 텐데요. 첫 번째, 가장 흔한 부작용. 치아가 시린 증상이나 과민증이에요. 대부분 일시적이고 며칠 또는 몇 주 내에 회복이 돼요. 잇몸 화상이나 점막 자극이 있을 수 있어요. 미백 약재가 닿으면 하얗게 변하는 화학 화상이 생길 수 있어요. 기존 치아가 수복물레진, 크라운 등과 색이 안 맞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치아 자체에 미치는 영향. 범낭질 표면에 미세한 변화는 있지만 보통 타액의 재광화 작용으로 회복이 일어나요. 장기간 고농도 사용 시는 미세한 무기질의 손실이 가능해요. 따라서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해요. 세 번째, 전신 안전성. 미백 약재가 몸에 해롭지 않나요? 현재까지 연구에 따르면 치과에서 쓰는 양은 발암성이나 전신 독성을 유발할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알레르기 환자 등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6. 미백 시 꼭 지켜야 할 점. 미백 전에는 반드시 치과에서 변색원인에 대해 진단을 받아야 해요. 임산부, 수유 중인 여성, 심한 충치 혹은 치주질환 또는 치아 과민증 환자는 피해야 합니다. 미백 후 24시간은 착색 음식, 커피, 흡연 피해야 해요. 미백 도중 시린 증상이 생기면 잠시 중단하고 치과 의사와 상담하세요. 수복물이 있는 경우 색이 안 맞을 수 있으니 추후 교체를 고려해야 해요. 정리하면 치아 미백은 적절히만 사용하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하지만 무턱대고 인터넷 제품만 쓰면 효과는 약하고 부작용 위험은 커집니다. 제일 중요한 건 치아 변색 원인을 파악하고 치과 진단 후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보시고 치아 건강 지키면서 환한 미소 되찾으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지금까지 테이오럴 서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